안녕하세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이 동영상은 자살에 대한 올바른 보도를 권고하고자 광주 자살예방센터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잘못된 자살 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건가요? 혹시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미 알고 계시거나 처음 듣는 내용이면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과 개인이 자살 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2004년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 제정되어 2013년 2.0 버전, 2018년 3.0 버전으로 두 차례 개정되면서 자살보도 방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살보도 방식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 등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이 베르테르 효과입니다. 모방 자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파파게노 효과는 무엇일까요? 파파게노 효과는 언론이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면 할수록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자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도가 또 다른 자살을 불러온다는 개념이죠. 자, 그럼 그 실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총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살보도 권고 기준 1원칙입니다.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기로 한 나라들에서 실제로 자살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면 자살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루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자살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사실을 알리는 표현을 선택해 주세요.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보다는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은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또한 자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로 단정지어 보도하는 것과 자살과 관련된 자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은 너무 위험합니다. 선정적 표현 자체만으로도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자살보도 권고 기준 2원칙입니다. 범죄 사건을 다루듯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이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2008년 안재환 씨의 번개탄 자살 보도 이후 지금까지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은 제일 손쉽게 시도되는 방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건 베르테르 효과이면서 학습으로 인한 효과입니다. 언론 보도가 자살 수단에 대해 알려준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살은 단순한 한 가지 문제로 파생되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 보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손실, 부도, 취업 안돼 등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많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자살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살보도 권고 기준 3원칙입니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자살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 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 도움 요청 관련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살 및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로 마음이 힘든 분들이 전화를 자주 주시곤 합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언론 보도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1577-0199를 보고 힘들어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네요.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번째 자살보도 권고 기준 4원칙입니다.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극적 묘사로 벼랑 끝 선택, 어쩔 수 없는 선택, 마지막 탈출구 등과 같은 표현은 자살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너도 나도 그럴 수 있다. 오죽했으면 이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반 자살. 과연 이 표현이 맞는 걸까요? 일가족 동반 자살은 살해 후 자살이나 자살 교사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를 동반 자살로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동반 자살 시도했다가 여성 살해한 30대의 징역형. 이런 식의 보도 어떠신가요? 자살로 인해 고통이나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식의 표현은 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의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를 자살로 벗어나는 것보다 다른 긍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은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선택되어선 안 되는 방법임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자살보도 권고 기준 5원칙입니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 또한 자살 고위험군으로 2차 자살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임에 마지막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언론 보도 권고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전달드릴 수가 없어 주요 내용만을 설명드렸지만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자살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자살 예방센터나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요. 하지만 개인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한다면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커다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자살 사건 보도에 얼마나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만 체크해 주세요. 그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나라 자살 예방의 미래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광주 자살 예방센터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